책을 소개하는 여자 다연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원천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타라 스와트라는 정신과 의사이며 신경과학자로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시크릿보다 더 멋지고 더 과학적으로 증명한 부의 원천의 모든 것,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일이 잘 풀리는 날이 있지 않은가?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깨 맑은 정신으로 여유롭게 아침을 먹거나 오랫동안 눈독 들이던 물건을 싼 값에 사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좋은 기회를 얻는 그런 날 말이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일진이 좋은데 또는 오늘따라 일이 술술 풀리는군 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좋은 기회는 우연히 오는 것이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다고 단정한다. 혹은 주변에 늘 운이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은가. 마침 친구가 여분의 표를 갖고 있어 매진된 콘서트에 갈 수 있게 되거나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공사가 좌석의 등급을 높여주거나 뜻이 잘 맞는 동업자와 늘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 말이다. 그러나 행운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한 결과일 뿐이다. 최근 당신에게 있었던 행운을 떠올려 보라. 직장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는가? 뜻밖의 행운 같겠지만 그동안의 업무 성과가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동업자를 만났는가? 운 좋게도 성공으로 가는 황금 티켓을 얻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평소 인맥 관리에 애쓴 당신의 노력이 때와 장소를 잘 만나 빛을 발했을 뿐일 것이다. 삶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고방식이 삶의 중요 요소인 인간관계와 상황, 물질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집중하고 시각화하고 에너지를 쏟아 행동으로 옮기면 원하는 인간관계와 상황, 물질이 실현된다. 어떤 일에 의도적으로 에너지와 관심을 쏟으면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실현은 비현실적이라고 치부되곤 하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논할 때 대부분 결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단어 자체의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크릿과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같은 책들이 생각의 진동과 전능한 힘을 성공의 비결로 내세우면서 실현은 종교적 증거나 맹목적 믿음을 연상시키는 단어로 굳어졌다. 그러나 실현은 단순히 어떤 일을 이룬다는 뜻이며 의도보다는 행동과 더 큰 관련이 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를 행동으로 옮긴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앞서 언급한 자기계발서들이 주장하는 개념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 원칙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각 원칙과 관련된 뇌 작동 과정을 알아보고 그 원칙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법, 즉 독자들의 뇌에 잠재된 소스를 최대한 끌어내 이상적인 삶을 설계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6가지 원칙은 기존의 관련 서적에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되어 있지만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각각의 원칙에 담긴 놀라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의도를 정하라.
6가지 원칙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도점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알아보자. 끌어당김의 법칙 신봉자들은 의도점을 마음과 정신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정의하지만 사실 의도점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의도점에서 목표를 정하는 사람의 뇌는 직관과 감정, 이성적 사고가 조화롭게 작동한다. 이 3가지 차원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목표를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흔히 이성과 감정, 육감을 구별짓는다. 논리적 사고와 신체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은 서로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뇌와 몸, 즉 정신과 육체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신경세포와 호르몬의 상호작용 때문에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과 식욕, 체중을 비롯한 수많은 신체적 징후가 달라질 뿐 아니라 배고픔이나 피로가 기분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정신과 육체 모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의도를 정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전략이다. 어려운 선택을 한 피파. 코칭을 시작할 당시 피파는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불행했다. 변호사인 남편이 지독한 일벌레라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집보다 사무실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피파는 출근하거나 출장을 간 남편을 대신해 주말에도 2 어린 자녀를 홀로 돌봐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은 전부 가짜라며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했고 수없이 이혼을 고민했다. 그러나 양가 부모님은 남편이 승진을 하고 아이들이 자라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충고했다. 사실 피파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혼을 하면 본인도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는데 그로 인해 자신과 아이들에게 닥칠 엄청난 변화가 두려웠다. 나는 피파에게 원하는 삶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활용한 액션보드를 만들어 오라고 했고 이는 피파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한 주 만에 피파는 강력하고 인상적인 액션보드를 만들어 왔다. 보드의 중앙에는 산기슭에 홀로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붙여져 있었다. 여자는 이제 산을 오를 준비가 됐다는 듯 양허리에 2 손을 올리고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야 할 길이 험난하리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의 사진과 가고 싶은 곳이나 가족 여행에 관한 사진도 붙여 있었다. 액션보드를 통해 피파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시했다. 덕분에 그녀는 단기적으로는 상황을 악화시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이로울 선택을 당당히 내릴 수 있었다. 그동안 피파는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지레 겁을 먹은 탓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장악해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했다. 그러나 액션보드를 만들고 코칭을 받으면서 피파는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룬 상태로 자신이 진정으로 지향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 밤 피파는 남편에게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도 결국 이혼에 합의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전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끌어당기기.
의도를 정하는 일은 신비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나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올 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마음속에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일 뿐이다. 뇌의 힘, 소스를 최대치로 끌어내면 마음속에 그린 삶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단,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와 삶의 선택에 부합하는 목표를 세워야만 의지와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가령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할 때 목적의식을 갖고 타인을 돕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 대신 돈만 고려한다면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므로 몸과 마음, 영혼이 병들어 스트레스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증상에 시달릴 것이다. 혹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고를 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면 결국 마음속 깊은 곳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증상은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내적 외침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내면의 갈등은 면역 체계를 어지럽혀 신체의 회복력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백혈구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제1 방어선 역할을 하는 코르티솔이 뇌와 신체에 지나치게 많이 분비된다. 그에 반해 목표와 행동이 진정한 자아와 일치해 심신이 안정되면 성공에 이를 가능성은 커지고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딴 길로 셀 가능성은 줄어든다.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 면역력이 강해지므로 잔병 질환은 물론 심각한 질병까지도 피할 수 있다. 또한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엔돌핀이 분비돼 소스가 더욱 자유롭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코칭 일을 하다 보면 이를 입증하는 사례를 매일 목격한다. 매사에 의욕적이고 출세한 사람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즐기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된 상태가 지속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가슴 두근거림이나 중압감, 소화불량, 우울감과 같은 몸이 더는 견딜 수 없다며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기 십상이다. 이런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코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의뢰인에게 몸의 증상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증상의 근본 원인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마음과 육감이 하는 말에 귀를 닫고 융통성 없는 사고에 사로잡혀 심신이 쇠약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제일 먼저 잠시 멈춰 몸과 마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설득한다. 나는 뇌와 몸의 통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의도점은 소스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는 순간을 뜻하며 우리 모두가 도달하려고 애써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몸과 마음을 완전히 통합할 수 있게 되면 강력한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삼아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의도 정하기. 이제 의도를 설정해보자.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해라. 목표는 대담해야 하며 본인이 바꾸고 싶은 삶의 영역을 반영하는 장기적인 포부여야 한다. 의도가 정해지면 일기장 첫 장에 적어라. 의도대로 삶이 달라졌을 때를 상상하면 흥분이 되고 의욕이 샘솟아야 한다. 눈을 감고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해보라. 머릿속의 장면이 선명하고 직관적으로 느껴져야 한다. 얼른 목표를 이루고 싶은 욕구로 가슴이 벅차올라야 한다. 올바른 의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자신감을 키워 사업을 번창시키고 훌륭한 반려자를 찾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나의 비전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
어려운 인간관계나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익힌다. 자기 관리를 더 잘하고 삶의 목표를 찾아 행복해진다. 나 자신에게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자기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차단해 내가 꿈꾸고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을 산다. 목표는 과감하게 높게 잡아라. 이 책을 통해 소스를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간절한 소망을 상상하는 법은 이 장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이 책의 이후 단계에서 또는 액션보드를 만들 때 의도를 수정하거나 좀 더 명확하게 바꿀 수도 있다. 지금부터 본인의 이상적인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며 액션보드에 붙일 이미지를 모으기 시작해도 좋다.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뒷받침하는 6가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신경과학적 근거를 알아보자. 원칙 1. 풍요. 풍요로운 우주의 자원을 활용하자는 생각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이자 소스를 끌어내려면 꼭 받아들여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다. 비과학적인 영적 지도자들의 입에 워낙 자주 오르내린 탓에 풍요라는 단어를 자기계발서의 사탕발림으로 치부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매우 상식적인 개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흔히 풍요의 관점과 결핍의 관점이 투쟁을 벌인다. 인생에는 2가지 길이 있고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진다. 긍정적 사고 및 너그러운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풍요의 관점은 이 세상의 자원은 우리 모두가 나눠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며 내 몫을 차지해 성공에 이르면 오히려 가능성의 범위가 더 커진다고 믿는 시각이다. 풍요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지고 힘든 시기에도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관점은 전염성이 강해 주변 환경과 사람들도 번창하게 만든다. 긍정은 긍정을 끌어당긴다. 풍요의 관점을 가진 사람의 주위에는 그와 비슷하게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친구나 배우자, 동업자가 모인다. 반면에 결핍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주된 동기는 두려움이다. 이들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며 본인과 본인이 처한 상황의 결점은 물론이고 가지지 못한 것과 실패할 확률에 집중한다.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고 장애물이나 한계에 부딪히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세계로 도망쳐 숨으며 위험을 회피하고 변화에 저항한다. 이들은 구관이 명관이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와 같은 속담에 공감한다. 풍요의 관점으로 행동한다고 꼭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위험을 감수한다고 나쁜 일이 일어나리라는 법도 없는데 말이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행한 직장 생활이나 파탄난 인간관계,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이 있지 않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과거의 나쁜 경험 때문에 실패할까 봐 두렵지 않은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연이은 실패로 두려움이 커져 최근 아예 남자를 만나지 않기로 마음먹은 내 친구도 그랬다. 결핍의 관점이 완전히 뿌리 박힌 탓이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뇌에서 부정적인 신경 경로가 강화된다. 두려움은 인간의 뇌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뇌가 관장하는 강력한 감정이다. 두려움에 빠지면 감정과 기억을 조합하는 뇌가 경계 경보를 울린다. 뇌는 위험으로부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과거의 나쁜 기억과 실패를 들춘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지고 피드백 루프는 위험을 피해 도망치는 반응을 촉발한다. 흥미롭게도 손실은
이익보다 뇌에 2배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상을 얻기보다는 잠재적 손실을 피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의 책임 추궁 문화는 이러한 행동 편향에 기인한다. 비난받을까 두려워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현재 상태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았거나 상사의 미움을 산 적이 있는가? 혹은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3번 만난 뒤 당신의 연락을 피한 적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쌓이면 뇌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또 나섰다가는 같은 일이 벌어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결핍의 사고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로막아 현재 상태를 지속시킨다. 소유하지 못한 것을 지나치게 의식해 소유한 것에 매달리게 만든다. 결핍의 사고에 갇히면 무언가를 잃는 걸 두려워하고 위험을 극도로 회피하게 된다. 그러나 위협에 과민 반응하는 뇌는 유연하고 풍부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몸과 뇌가 조화를 이루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명심할 점은 상황에 따라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삶의 영역에 따라 상황을 보는 시각이 바뀐다. 가령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욕이 크게 줄어들기 마련이다. 마감일을 꼭 맞춰야 하는 중요하고 까다로운 프로젝트에 장시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집을 살 절호의 기회가 와도 선뜻 잡기 어렵다. 이 시기에 진지하게 연애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고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거의 없는 현대인들이다. 틀에 박힌 삶에 갇혀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핍의 사고에 사로잡히기가 너무 쉽다는 데 있다. 결핍의 사고는 스트레스 요인과 관계없이 특정한 삶의 영역에 뿌리내릴 수도 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자. 풍요의 사고방식이나 결핍의 사고방식이 가장 잘 작동되는 영역은 무엇인가? 교우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를 맺거나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인식하는가? 각각의 사고방식이 본인의 현재와 미래의 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고방식을 바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려면 사고의 패턴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믿음과 추정을 버리고 새로운 증거와 생각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어야 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말뿐이 아닌 근거를 찾아냈다. 과학이 발전한 덕분에 이전에는 사실로 여겨졌던 이론들의 오류를 밝혀낸 것이다. 최근 재평가된 이론 중 몇 가지만 예로 들자면 성인이 되면 뇌가 굳고 자뇌와 우뇌의 기능이 분화돼 한쪽이 더 우세할 수 있으며 남자와 여자는 뇌가 다르게 타고나고 성적 성향은 후천적으로 정해진다는 등의 믿음은 모두 잘못된 속설로 밝혀졌다. 과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습과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발전하는 삶과 일맥상통한다. 과학이 그렇듯 인생도 과거의 믿음을 버리고 변화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더 쉽게 발전할 수 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단호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사고방식을 직시하고 그걸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소녀 다연이었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